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효진은 잠결에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그대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지만 효진에게는 하루 종일 끝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는 순간 이미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옆자리에서 남편 성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그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시댁에 가서 명절 준비를 같이 하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38배 얼굴이 비쳤지만 효진은 자신이 40 넘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입가에 깊어진 선도 모두 지난 명절들이 새긴 흔적이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성우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효진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펼쳐진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벌써 몇 번째 추석인지 세어보려다가 효진은 그만뒀습니다. 세면 셀수록 마음만 무거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피곤해? 성우가 물었습니다. 효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진은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전 외곽의 시댁에 도착한 건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금순이 마당에서 마중 나왔습니다. 일찍 왔네. 차 막히지 않았어? 금순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효진의 손에 든 가방을 훑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효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큰 며느리 지숙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효진이 인사하자 지숙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왔어? 일찍 왔네. 그리고는 다시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효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효진아, 그럼 부엌부터 좀 봐라. 내가 재료는 다 준비해뒀는데 손이 부족해서 말이야. 효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효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을 부칠 밀가루, 손질되지 않은 나물들, 아직 씻지 않은 그릇들. 효진은 한숨을 삼키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효진은 명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효진의 어머니는 명절마다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물을 무치고 오빠는 설거지를 하고 효진은 엄마 옆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효진은 명절이 즐거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명절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야지라고 말했고 시아버지는 남자가 무슨 부엌 일이냐며 거실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큰 며느리 지숙은 저는 애들 봐야 해서요라며 슬쩍 빠져나갔고 남편 성우는 형이랑 이야기 좀 해야 해서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효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효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그게 분노인지 슬픔인지 효진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달궈진 팬 위로 밀가루 반죽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효진은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잘하네. 역시 우리 효진이는 손이 빨라.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효진은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안 도와주세요? 효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애들 봐야지. 넌 아직 젊고 애도 없으니까 좀 더 할 수 있잖아. 효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게 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팬 위에 전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효진은 서둘러 뒤집었지만 이미 한쪽 면이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 태워? 조심해야지.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효진은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진의 손끝은 뜨거운 기름에 여러 번 데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만들어야 할 음식이 태산이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효진은 그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성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힘들어? 그가 물었습니다. 효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효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해. 그리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효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수고해라는 말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고마운 말이었지만 동시에 서운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효진이 원했던 건 위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손길이었으니까요. 점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효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효진은 자신도 저렇게 자유롭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엌 안에서 효진은 갇힌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날개는 있지만 날 수 없는 새. 목소리는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 효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돼. 또다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효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도 다음 명절이 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도 자신은 괜찮아라고 말할 거라는 걸. 효진의 손이 또다시 뜨거운 팬에 닿았습니다. 아! 짧은 비명이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효진은 찬물에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아니, 과연 끝나기는 할까? 그 답을 효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명절도 효진은 혼자 견뎌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명절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효진이 2시간 동안 혼자 만든 20가지 음식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전, 나물, 탕, 찌개까지. 화려한 명절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순이 식탁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역시 우리 효진이 솜씨가 좋아. 칭찬이었지만 효진의 가슴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만호는 상석에 앉았고 성우와 그의 형은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며느리 지숙은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와 앉았습니다. 효진은 마지막으로 부엌에서 나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아버지의 말과 함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순이 젓가락을 들어 전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거 좀 짜네. 효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을 다시 맞출게요. 효진이 일어서려 하자 금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효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었지만 한 젓가락도 들기 싫었습니다. 지숙이 나물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효진이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겸손한 말투였지만 효진은 그 속뜻을 알았습니다. 나는 안 하니까 너만 해라는 의미였습니다. 효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형님도 잘하시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진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금순이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효진아, 국 좀 더 데워와. 미지근해. 효진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그가 국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가 무슨 부엌일을 해. 앉아 있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이 효진을 향했습니다. 효진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손끝은 붉게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효진이가 아침부터 계속 일했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 성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성우에게 쏠렸습니다. 금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효진이가 힘들어 보여서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어요. 성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호가 신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성우야, 명절날 괜한 말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였지만 경고였습니다. 효진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녀는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성우가 효진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괜찮다고 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효진이 가스레인지에 국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봐도 괜찮지 않은데 네가 어떻게 괜찮아? 성우가 효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효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 괜찮다니까. 이러면 더 힘들어. 그녀가 팔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를 돕고 싶었지만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국을 데워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효진이 조심스럽게 금순 앞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금순은 국그릇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효진은 밥을 먹는 척했지만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눈물일까요? 아니면 말일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순이 거실로 가며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효진이가 하고 명령이었습니다. 효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의 그릇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효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수돗물 소리에 묻혀 아무도 그 울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효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효진은 그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헹구고 말리고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성우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효진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형의 무표정한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성우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효진이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소파에 앉아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효진은 그 광경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자신만 빼고 모두가 쉬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빼고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효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몇 분 후 효진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조금 붉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효진은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괜찮은 며느리의 가면을.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성우가 효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효진은 그에게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로. 효진은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는 2시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효진은 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무언가를 해야 할까요? 효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명절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 그리고 효진의 고통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TV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효진의 귓가에는 그 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이 긴 하루가 끝날까? 언제쯤 나도 진짜로 쉴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효진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1시간 정도 쉬었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효진의 뒷모습을 성우가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효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에 했던 일을 저녁에도 해야 했습니다. 효진이 앞치마를 두르려는 순간 시어머니 금순이 들어왔습니다. 효진아, 저녁은 간단하게 하자. 찌개랑 전만 좀 더 부쳐. 간단하게라는 말이었지만 효진은 알았습니다. 최소한 2시간은 걸릴 일이라는 걸. 네, 알겠습니다. 효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금순이 효진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피곤해? 물었지만 걱정보다는 확인하는 투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효진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입에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금순이 부엌을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참, 큰 며느리한테는 저녁 준비 안 시켜도 돼. 애들 때문에 피곤할 거야.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효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앞치마 끈을 묶으려다가 힘이 풀려 떨어졌습니다. 왜 나만?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도 피곤해. 나도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효진은 다시 앞치마 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묶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도 들렸습니다. 모두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효진만 빼고 냄비를 꺼내 물을 받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해온 일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효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처럼, 마그마처럼, 참을 수 없는 무언가가. 효진은 칼을 들었습니다.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도울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효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가줄래? 너 지금 괜찮지 않아. 성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효진이 칼을 내려놓고 성우를 봤습니다. 제발, 그냥 나가 있어. 더 복잡해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효진이 다시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부엌을 나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성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금순이 그를 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먹을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붉게 부은 손끝이, 눈물 젖은 얼굴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효진이 마지막 접시를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배가 고팠는지 바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금순이 효진을 봤습니다. 수고했어. 맛있겠다. 그리고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효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금순이 찬장을 가리켰습니다. 효진아, 김치 좀 더 꺼내와. 효진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성우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앉아. 효진이가 하면 돼. 어머니. 성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왜 효진이만 일합니까?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금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효진이만 일했어요. 형수님은 쉬었는데 왜 효진이만 계속 일을 시키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 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성우야, 효진이가 싫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효진아? 그녀가 효진을 봤습니다.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효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괜찮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아.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성우를 봤습니다. 온화하던 성우가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며느리 아니고 내 아내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혹사시켜요? 금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혹사?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혹사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아버지 만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성우야, 명절날 왜 이러냐?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해.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효진이 손 좀 보세요. 되었어요, 온통. 그가 효진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효진의 손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금순이 그 손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나도 젊었을 때 다 그랬어. 그게 자랑입니까?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었으면 며느리도 똑같이 힘들어야 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답답한 침묵이었습니다. 효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만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효진아. 성우가 아내를 봤습니다. 제발, 그만해. 효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금순이 효진을 쏘아봤습니다. 배은망덕하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목소리에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효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식탁을 떠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가 따라가려 했지만 금순이 그를 막았습니다. 너 오늘 선 넘었어. 어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딨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만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그만 먹어. 식사 끝. 그는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성우는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효진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다가가 효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효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랬어? 이제 더 힘들어졌잖아.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어. 내가 겁쟁이였어. 성우가 효진을 안았습니다. 효진은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처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움도 분노도 외로움도. 성우는 아내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효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성우가 효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명절엔 우리끼리 보내자. 내가 쉴 수 있는 명절을 만들자. 효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걸까? 당연하지. 우리 행복이 먼저야. 성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효진은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명절의 달. 하지만 그 달은 더 이상 효진을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함께 달을 바라볼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효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처음으로 효진은 다음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효진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물집이 말해주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고. 옆자리를 보니 성우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효진은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가 보여준 용기가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 효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효진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효진은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무언가가 터져나간 뒤에 홀가분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효진이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금순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효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금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효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금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싱크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꺼내 끼웠습니다. 내가 할게. 금순이 말했습니다. 효진은 놀라 금순을 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됐어. 내 손 봐. 물집 잡혔잖아. 금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효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금순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오랜만인 모양이었습니다. 효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금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봐. 효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어. 성우 말이 맞는 것 같아.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효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거든. 시어머니한테. 금순이 설거지를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효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금순이 효진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효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말을 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말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듣지 않은 거야. 금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금순이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효진이 옆에 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효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금순이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효진이 그릇을 씻으면 금순이 헹궜습니다.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효진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렇게 편하게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금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내가 좀 도와줄게. 효진이 금순을 받습니다. 어머니,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지. 원래 그래야 하는 거잖아. 금순이 웃었습니다. 효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야지. 금순이 효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만호가 식탁에 앉으며 금순을 봤습니다. 설거지했어?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응. 효진이랑 같이. 금순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효진과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언가 느낀 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큰 며느리 지숙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금순이 밥그릇을 들고 효진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효진아, 밥 먹어. 효진이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긴장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금순이 지숙을 불렀습니다. 큰 며느리. 네, 어머니. 지숙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절 준비 같이 하자. 효진이한테만 시키지 말고. 금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진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만호가 성호를 봤습니다. 어제 일은 내 말도 일리가 있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인정하는 투였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괜찮아. 때론 그렇게 말해야 할 때도 있는 거지. 만호가 신문을 폈습니다. 성호와 효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집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효진은 짐을 챙기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금순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효진이 인사했습니다. 금순이 효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올 땐 편하게 와. 알았지? 효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성호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효진이 잘 챙겨. 금순이 아들을 봤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엄마가 생각 좀 해봤어. 어머니.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말해줘서. 금순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에 올라탄 효진과 성호. 시댁이 멀어졌습니다. 효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해가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것이 큰 의미였습니다. 성우가 효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효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진짜 괜찮아.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괜찮아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명절엔 정말 달라질 거야.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씩이라도. 효진이 웃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효진은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끝났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효진의 마음에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은 다음 명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효진은 성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야말로. 성우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긴 명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효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효진의 마음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손끝에 물집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아물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먹어. 내가 만들었어. 효진이 놀라 성우를 봤습니다. 당신이? 응. 간단한 거지만. 성우가 웃으며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였습니다. 효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뭐가? 이 정도도 못하면 남편 자격이 없지. 성우가 효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특별했습니다. 효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번 명절 생각 많이 했어. 성우가 효진을 봤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문자 보내셨어. 효진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효진아, 손 다 나았니? 다음엔 내가 좀 도와줄게. 미안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성우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하고 계셔. 응, 조금씩이지만. 효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 며칠 후 효진과 성우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는 제주도 풍경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등대, 평화로운 마을. 다음 명절엔 여기 가자. 우리 둘이서. 성우가 말했습니다. 효진이 사진들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시댁에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이번엔 우리끼리 보내고 싶다고. 성우가 효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효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너희도 쉬어야지. 대신 다음에 꼭 오너라. 성우가 어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효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응. 어머니도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 성우가 웃었습니다. 효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효진이 성우를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성우도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효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다음 명절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에 간다. 성우와 둘이서. 처음으로 명절이 기다려진다. 무서운 날이 아니라 기쁜 날로. 어머니가 허락해 주셨다. 믿기지 않는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나도, 우리 가족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다.
천천히 가면 되니까. 효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명절의 보름달처럼. 하지만 이제 그 달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효진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 금순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고 하셨으면. 효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어서. 금순이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금순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만든 약과와 한과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효진이 물었습니다. 응, 내가 좋아할까 싶어서. 금순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효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직접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효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순이 효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참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금순이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생각 많이 했어. 효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참 힘들었거든.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금순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금순이 효진을 봤습니다. 근데 나는 너한테 똑같이 했더라. 내가 힘들었으니까 너도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금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효진이 금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금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효진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금순이 돌아간 후 효진은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성우가 옆에 왔습니다. 어머니랑 잘 얘기했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좋았어. 효진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성우가 효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잘 될 것 같아. 정말로. 효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성우가 효진의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효진은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진짜로 함께하는 명절. 누구 하나 희생하지 않는 명절. 모두가 행복한 명절. 그런 명절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효진과 성우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해? 성우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효진이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잘 쉬고 있니? 우리는 큰아들네 집에서 조용히 보내고 있어. 다음엔 같이 보내자. 사랑한다. 효진은 문자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효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효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가족이란 뭘까? 효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밥 먹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 효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가족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효진은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완벽한 명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가족은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효진은 더 이상 괜찮아라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괜찮았으니까요. 명절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휴식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효진과 성우는 바닷가를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사랑의 빛이, 새로운 시작의 빛이, 그 빛은 다음 명절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효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효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빛나는 그런 이야기.